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예, 한판 브리핑 민동기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검찰이 오늘 새벽에 남욱 변호사를 석방했습니다. 체포시 아닌 48시간이 끝나기 전에 석방을 했거든요. 예. 검찰이 일단 밝힌 이유는 충분히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석방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남욱 변호사를 인천공항에서 바로 체포를 해가지고 굉장히 수사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들도 아무래도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오늘 새벽에 풀어졌습니다. 이런저런 좀 해석이 일단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통상 이제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검찰이 수사를 해왔는데 이렇게 수사를 한 것이 결국에는 난관에 부딪힌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고요. 예. 언론들이 이 바로 풀어준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보도를 쏟아내니까 서울중앙지검이 그 이런저런 해석에 대해서 또 입장을 내서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예. 기획입국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 이런 비판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남욱 변호사를 검찰이 오늘 오후에 다시 재소환을 했습니다. 오늘 재소환 당하면 이제 검찰에 출석을 하면서 남욱 변호사가 기자들 질문에 이런 식으로 답을 했습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와 관련해 가지고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냐라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아니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고요. 예. 그리고 화천대유로부터 50억을 받기로 한 명단이 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일부 언론이 그 50억 클럽이 7명인데 남욱 변호사가 2사람에게 전달이 됐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 이런 보도를 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자들이 물으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검찰이 남욱 변호사에 대한 조사가 체포 시한 내에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한 만큼 이 추가 조사를 벌여서 영장 청구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부 언론들 보도를 보면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와 이 대질 조사 가능성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검찰로서도 부담스러운 수사이긴 하겠죠. 그렇습니다. 김만배 씨의 그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네. 이 남욱 변호사의 건의 경우도 좀 수사를 제대로 해야겠다라는 조심스럽게 하는 접근도 보이긴 하는데 이런 가운데 오후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검찰이 재소환했습니다. 남욱 변호사 소환하기 전에 바로 앞서서 이제 김만배 씨가 이제 출석을 했는데요. 예. 지난 14일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6일 만입니다. 김만배 씨가 취재진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쏟아냈는데 간단하게 들어가서 성실하게 소명을 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예. 다만 이 김만배 씨가 지난해까지 화천대유에서 473억을 빌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가운데 100억을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인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 전달한 경위에 대해서는 이건 정상적인 것이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100억 원. 그렇습니다. 정상적이다. 예. 예, 검찰은 지금 김만배 씨에 대한 이 구속영장이 한번 기각이 됐기 때문에 두세 차례 정도 더 조사를 한 뒤에 이 김만배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는 그런 방침인데요. 예. 특히 오늘 조사에서는 검찰이 김만배 씨 측에게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들려줄 것인가 이게 관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김만배 씨가 지난 11일 첫 조사를 받을 때 녹취록을 공개하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당시 수사검사가 다음 조사 때 들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영장을 청구를 해서 김만배 씨 측이 강하게 반발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검찰은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를 해서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최소 1,163억 플러스 알파의 손해를 입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대가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700억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하고 5억을 실제 뇌물로 적용한 것으로 일단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예. 근데 조사 과정에서 애초 원래 수표 4억, 현금 1억으로 구성한 뇌물 5억을 영장 심사 과정에서는 현금 5억으로 갑자기 바꿨거든요. 이것 때문에 영장이 기각된 것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예. 이외에도 검찰이 김만배 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으로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받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 직원이 곽 의원 아들에게 50억의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검찰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편의 제공 내용을 적시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좀 어떠한 세부 내용, 디테일이 좀 약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검찰은 수사 보강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진중권 작가가 방금 도착했습니다. 예. 네, 청취자 여러분들 굉장히 걱정 많이 하셔가지고요. 예, 목소리를 잠시 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남욱 변호사를 일단 석방했다가 다시 소환한 검찰.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김성애 소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일단 남욱 변호사가 원래 들어오기로 한 날짜보다 일주일 정도 먼저 왔어요. 그것을 보는 어느 시점에 놓고 봐야 되냐고 저는 뭐 짐작입니다. 유동규 씨 구속영장이 연기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자칫 잘못했다간 유동규 씨가 풀려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찰로서는 김만배 구속 실패 여기도 풀려나가면 면이 안 서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갑을로 따지면 요 순간에는 남욱 변호사가 갑인 상황이 잠깐 있었을 것 같습니다. 빨리 들어오셔서 일단 유동규 씨 관련 진술부터 좀 자세하게 해주시고 나머지는 또 나중에 생각합시다. 일단 좀 들어와 주시면 이라고 부탁하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남욱 변호사가 아마도 첫 번째 조사에서는 그 유동규 씨 관련된 진술들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유동규 씨가 이제 다시 조사를 할 시간을 벌어놨으니까 그렇죠. 그런 상태로 놓고 보면 일정 정도 소통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민동기 평론가 어떻게 보셨어요? 이 검찰의 소환, 재소환, 이제 수사를 좀 더 면밀히 하고 좀 범죄 구성 요건을 제대로 해서 영장을 치더라도 제대로 치겠다 이런 의지로 봐야 될까요? 근데 그렇게 일단 보는 게 상식적인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지금 6일 만에 김만배 씨를 소환을 했고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새벽에 풀어졌다가 다시 이제 재소환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정 기간 자체가 너무 짧기 때문에 예. 이 기간 동안 검찰이 추가적인 어떤 물증이라든가 이런 거를 과연 어느 정도 확보를 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이 좀 찍히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사람의 대질이 필요했다라고 보고 혹은 각각을 수사를 하면서 이쪽에 물어보고 저쪽에 물어보는 기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같은 순간 수사를 한다는 의미에서 함께 호출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부분 우리 진 작가님 어떻게 보셨는지 이 검찰 수사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모두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지금 언론의 보다 더 좀 남욱 느린 변호사 것 같은 같고. 경우도 그냥 예. 풀어줬지 않습니까? 보통은 이제 한 이틀 정도 뭐 조사를 한 다음에 바로 이제 영장을 치는 게 정상인데 영장을 못 쳤거든요. 예. 네, 그 전에 이제 김만배 영장 쳤다가 이게 기각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려가 있고 만약에 이번에도 또 영장을 쳤다가 기각을 당하면은 정말 그때 망신이죠. 진짜 망신을 당하는 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좀 나름대로 나름대로 이제 증거를 좀 보강한 다음에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다시 부른 것은 이제 뭔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대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좀 확인할 게 있는 것 같고 예. 사실 이분이 일단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예. 것들이 또 검찰의 이런 조치를 좀 가볍게 해준 측면도 있고요. 예. 저는 이제 이 배임 김성애 사건들 소장. 보면 배임 사건들 보면 기본적으로는 뇌물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예. 예, 누구에게서 누구로 돈이 전달되는 과정이 석연치 않은 돈이 먼저 발견되고 이게 뇌물이네. 준 A는 B에게 이걸 왜 줬을까를 따져 물어서 B가 받은 이유가 만들어지면 그때 이제 배임하고 뇌물을 같이 엮어야 되는데 이 건은 유동규 씨 배임을 먼저 걸어놓고 나머지를 끼워 맞추다가 이제 정영학 씨 녹취록 말고는 딱히 돈 받은 흔적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수표 4억을 했다. 이게 수표 4억이 입증이 안 되니까 혹은 이제 남욱 변호사 사무실로 흘러 들어간 게 보이니까 갑자기 현금으로 바꿨거든요. 검찰이 부실로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똑바로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여론에 밀려서 배임 혐의를 강조해서 수사를 하려다가 패착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입니다. 예. 자, 검찰 수사 향후 또 진행 방향도 지켜봐야겠네요. 자, 한편 오늘도 국정감사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출석을 해서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였죠. 먼저 주요 장면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듣고 갑니다. 그리고 일부 오해하시는 것처럼 국정감사는 인사청문회가 아닙니다. 저번 국정감사에서 도지사의 직무와 아무 관련이 없는 과거 시장 시절의 시장의 업무 또 개인의 사생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제한적인 질문과 공격이 있었는데 오늘은 법률에 기한 국가 위임 사무에 한해서 가능하면 답변을 제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대장동 사업이 이 자산 격차 해소에 어떤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민간 개발을 했더라면 아니 1조 민간 원 개발이 아니라 가까운 기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산 격차 해소에 기여를 했어요?
코끼리를 볼 때 다리만 보면 코끼리인지 뭔지 모르고 제가 오해할 오늘 수 있으니까. 지적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제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좀 제가 주시면 말씀을 좋겠어요. 드릴게요. 네.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 저렇게 강제 수용당한 원주민들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설계한 사람이 범인이라는데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고 공익 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죠. 저기 천공스님이나 무슨 침을 놓으시는 그런 분들 옆에 놓고 향후에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런 조언을 받았으면 좀 달라질 수도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그 정도 됐으면은 대한민국 돈 다 벌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김헌동이라는 분도 여러 차례 만났고 경기도의 부동산 정책을 잘하려고 정말로 협력하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LCT 문제 제기는 안 하고 이것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예, 정리 두 좀 번째는 해주십시오. 택지 분양 사업을 두고 왜 아파트 분양 사업의 이익을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세 번째로는 이거 중립성에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천공수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정리 좀 그렇게 하고 해주십시오. 싶어요. 미래를 다 내다보고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거 와서 네.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나쁘지만 앞으로는 3년 후에 오를 거니까 이런 거 예측해서 하면 예, 정리해 좋겠는데 주십시오. 예. 그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다. 그 말씀 드립니다. 네. 예, 오늘 국정감사 질의장면이었고요. 이재명 지사의 답변, 그리고 심상정 의원과의 사이에서 질의장면, 그리고 문정복 의원의 또 이재명 지사와의 질의장면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자, 민동기 평론가 계속 전해주실까요? 특히 오늘 그 심상정 의원하고 이재명 지사 사이에 초과이익 환수를 두고 좀 공방이 좀 벌어졌는데요. 예. 심상정 의원이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돈 받은 자는 범인, 설계한 자는 죄인이라면서 대장동 개발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과 이 지사의 생각 괴리가 크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민간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하진 이유를 집중적으로 따졌는데요. 심상정 의원은 시민단체에 의하면 개발 이익이 1조 8천억이다. 그런데 처음에 사업 계획 제안서를 보니 아파트 분양 사업이 원칙인데 왜 택지 분양을 했느냐 이렇게 따졌고, 예. 전체 이익 가운데 75%에서 90%가 민간에 넘어갔다는 게 국민들의 분노 지점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만약에 택지 사업에 한정을 하더라도 이재명 지사가 말한 것처럼 권한을 갖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든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는다든지 공익을 강력히 추구했어야 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결과론과 현실론의 차이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2015년 2월 의사결정을 할 때는 미분양이 폭증을 할 때다. 분양 사업은 아예 안 되고 택지 사업도 재정이 파탄난다고 반대하던 입장이라고 해명을 했고요. 만약에 민간 개발을 했더라면 하나도 못 받았을 것이라면서 실제 권한을 가진 정부와 시의회가 반대하는 입장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했을지 고민해달라 이렇게 또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제 국정감사와 동시에 이렇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모든 뉴스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경실련에서 그 대장동 개발 이익이 약 10%만이 공공으로 환수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단장인 김병욱 의원은 또 강하게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제 국정감사 중인데 잠깐 연결을 해서 또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김병욱입니다. 예, 바쁘신데 또 연결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가야 되는데 예, 전화로 연결합니다. 예, 오늘 아침에 이제 직접 기자회견을 여셨습니다. 경실련 발표에 대해 강하게 유감을 표명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말씀하신 겁니까? 쉽게 얘기해서 너무 고무줄 계산을 한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전체 이익 중에 10%만 환수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체 이익 중에 10%라는 게 이제 분모, 분자가 있을 텐데 분모는 늘리고 분자는 줄인 거죠. 예. 그러니까 분모 전체 이익을 원래 이제 성남의들은 택지 분양만 하는 게 원래 사업이거든요. 예. 예, 택지를 분양을 하고 그 분양 받은 사람은 그것을 아파트로 지어서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택지 분양과 아파트 분양을 전부 다 합친 거예요. 예. 경실련에서 발표한 거는. 그 전체 수익을 과하게 추산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우리 성남어들에서 할 수 없는 영역까지 계산에 넣은 거죠. 예. 그게 말하면 뭐냐면 이재명 시장이 원하는 완전 공영 개발이거든요. 예. 근데 완전 공영 개발을 반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당시 국민의힘이라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예. 근데 완전 공영 개발을 전제로 이재명 시장이 공익 환수를 적게 했다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예.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 말하다가 좀 바뀌었는데요. 분자는 공익 환수 비용이잖아. 공익 환수 금액이지 않습니까? 예. 예, 분자는 제1공단 공원화, 그 다음에 1,830억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부지, 그리고 나중에 추가로 환수한 1,100억. 이걸 다 합쳐갖고 5,500억을 분자로 해야 되는데, 예. 제1공단 공원에 들어가는 사업비하고 추가로 환수한 거를 또 계산에 안 넣었어요. 1,830억만 공익 환수한 금액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경실련 계산법은 그렇다. 예, 너무나 고무줄 계산이죠. 그러니까 분모는 불가능한 이익을 계산을 한 거죠. 이재명이 원하는 완전 공영 개발을 전제로 해서 이만큼 벌 것인데 너 왜 못 벌었냐. 예.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완전 공영 개발을 막은 국민의힘을 비판을 해야지 완전 공영 개발을 위해서 노력해온 이재명을 비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금액도 성남의 뜰에서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고 그거는 택지만 분양을 받아서 나머지 민간 회사들이 아파트 분양해서 얻는 수익입니다. 그거를 몽땅 다 합쳐서 분모를 넣고 또 아까 말씀드린 분자는 공익 환수한 것 중에서 5,500억 중에서 1,330억만 넣은 거예요. 이 경실련과 이렇게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 가장 이렇게 뭐랄까요? 이 계산법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 생긴 개발 이익을 계산하는 것인데 예, 이제 캠프에서는 최대 1조 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경실련은 그렇죠. 1조 8천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1조 8천억입니다. 택지 분양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래 사업인데요. 예. 택지 분양으로 한 3,500억 정도 이익이 날이라고 보고요. 아무리 많이 잡아도 그러니까 처음에 이것이 한 1,200억 이익 날이라고 생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전체 예상되는 이익의 70%를 성남이 환수하는 거로 그렇게 했었는데 집가가 땅값이 올라가면서 이제 민간도 한 3,500억 정도 이익이 날릴 거라고 현재 예상이 됩니다. 의원님, 근데 이제 성남시가 택지 조성 단계까지만 관여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생긴 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기본입니다. 예. 근데 이제 국민적 상식으로는 이게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가 다 해준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택지 조성 이후에 어떤 아파트 분양 단계에서 얻은 이익도 자연스럽게 성남시 때문에 생긴 이익이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이거는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분모와 분자를. 예. 처음에 분모와 분자를 그렇게 계산하게끔 이재명 시장이 노력을 한 거죠. 정말 그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정부에 맞서서 예. 이것을 완전 공영 개발을 하게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남시와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지방채 발행을 허용을 안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지방채 발행을 허용을 해줘야지 일을 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민관 공동 개발을 하죠. 그런데 민간 공동 개발을 하면 당연히 민에도 이익을 떠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사람들이 투자를 했는데 이익 없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실련이 주장하는 것은 그 민에서 얻은 이익도 다 분모에 넣은 거예요. 전체 이익 중에 왜 공익위밖에 환수 안 했냐. 말이 안 되는 그런 논리를 펴고 있는 거죠. 진중권 작가와 김성희 수장도 같이 있어서요. 또 두 분 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진 작가님 질문해 주시죠. 예, 그게 공공개발이 불가능했던 게 그쪽에 의회의 반대 이것보다는 남욱시가 땅을 32% 갖고 있었기 때문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 지방채 발행이 가능했으면 성남시가 토지 수용권이 있으니까 충분히 공영개발도 가능하죠.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로는 32%를 가지면은 왜냐하면 70%를 확보해야지 이게 이상을 확보해야지 강제 수용이 가능한데 성남시에서 예, 그래서 이 남욱시가 32%를 딱 쥐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9년도 이대엽 시장이었죠. 이대엽 시장 때도 남욱이나 이런 분들이 트라이를 시도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민영 개발하자. 그런데 조건이 안 돼갖고 아마 이대엽 시장 때도 이것이 거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진 작가님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저는 김성희인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네. 공공개발의 경우에는 50% 확보하면 추진할 수 있고 민간 개발의 경우에는 70% 확보하면 추진하는 거니까 남욱시를 제외하고 민간 개발을 하려면 불가능하지만 남욱시를 제외하고 공공개발은 가능한 걸로 퍼센티지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소위 땅 작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은 서로 뭐 또 합종 연행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동의했다가 또 뭐 부인도 하고 때로는 이제 알박이로 또 처음에 동의했다가 나중에 또 뭐 반대도 하고 그래갖고 저희가 뭐 퍼센트로 정확하게 그 당시를 예상을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는데요. 예. 저희가 갖고 있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들어보면 그 당시 민간 개발도 만만치는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근데 공공 환수율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경실련은 10%가 공공 환수율, 공공으로 환수한 액수 자체가 경실련 발표한 내용은 10%에 그친다고 하는데 지금 이재명 캠프에서는 지속적으로 50% 혹은 뭐 70%.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분자 분모 문제입니까? 알겠습니다. 분모를 너무 알겠습니다. 키운 거죠. 전체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키운 거고요. 분자. 알겠습니다. 저희는 5,500이라 주장하고 경실련은 1,830억만 계산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모와 분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너무 아전인수로 계산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이제 경실련이 그래도 신망을 받아온 시민단체 아닙니까? 그럼 보다 좀 이게 부동산 개발 관련된 전문가 그리고 이런 쪽에 과거의 데이터들을 좀 제대로 좀 분석을 해서 이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LH도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LH도 택지 분양만을 위주로 하지 택지 분양과 아파트 분양을 같이 하는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진 작가님 질문 좀 할게요. 경실련은 이걸 모두 다 포함시켜서 분모를 넣었어요. 그 경실련만이 아니라 그쪽 단체인 그 민변하고 참여연대에서도 이 사안의 본질은 정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공공이 나서서 민간업자들에게 막대한 특혜를 준 사건이다 이렇게 본질을 규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본질 규정에 국민의 70%가 동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제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정서가 있죠. 예. 그건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특히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이 많이 올라서 저도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항상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미안하고 이것들이 다시금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런 다짐을 합니다. 예. 그런데 부동산에 불편한 정서가 있기 때문에 이 대장동 개발 관련된 사실을 팩트 전달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것도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했으면 하는 또 기대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제발 국민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15년 당시에 상황으로 이것을 봐야 된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2015년 당시라는 것은 부동산 시장 전망도 그렇게 밝지도 않았고요. 예, 의원님 오늘 저기요. 그러니까 국민들 70%가 다 잘못 알고 있고 경실련이나 민변이나 참여연대에서 사건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고 지금 검찰도 그 오해 때문에 배임죄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오해죠. 그러니까 검찰도 수사를 하지 말아야겠네요, 그럼. 아니요, 검찰 입장에서 배임죄가 의심이 되니까 수사를 하는 거는 좋은데요. 그 결과를 지켜봐야겠죠.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배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한 질문만 더 드릴게요. 심상정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 이런 발언을 했죠. 이 부분 좀 짧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심상정 의원님께서 설계라는 의미를 잘못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설계한 것은 민간으로 돌아갈 이익을 공익으로 환수해서 성남 시민에게 돌려주자라는 것을 설계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심상정 의원님이 생각하는 설계는 관이 무언가 부정한 방법으로 민에게 이익을 더 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의심에서 출발하는 설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대한 개념은 전혀 다른 거요. 누차 이재명 후보도 설계했다. 근데 그 설계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과거에 민간 이 토착 토건 비리 세력들의 막단이 부를 창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설계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적극 행정을 한 거죠. 그동안에 우리 공무원 사회에 만연되어 있던 무사일과 복지부 등을 뛰어넘어서 뭔가 새로운 생각과 사고로 적극적인 행정을 했고 그 결과의 산물이 사실은 대장동 개발인데 아직은 좀 국민들에게 전달이 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시간이 없어요. 여기까지 말씀 듣고 다음에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단장인 김병욱 의원이었습니다. 경실련에서도 김병욱 의원의 주장에 대한 재반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은 추후에 또 정리되는 대로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네,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두 분 논평 짧게 듣겠습니다. 먼저 김성현 소장님부터 해주시고. LH 작가님. 같은 경우에 2020년에 땅 장사, 소위 말하는 택지 분양으로만 4조 원 정도를 벌어들인 거 2019년이군요. 그렇게 벌어들인 것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택지 분양만 하고 민간 건설사에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2010년에 땅만 넘겼는데 분양이 안 되고 분양 대금으로 4천억 넘게 손해를 LH가 보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분양 장사까지 무조건 공공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진 작가님 20초. 이 사건의 본질을 자꾸 호도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검찰 수사까지 들어간 사안이고 이게 이 사건의 설계뿐 아니라 지금 이 사업자 선정부터 이 모든 게 특정한 사람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지금 이런 사건을 비추고 결과적으로 8천에서 1조 정도의 손실을 시민한테 입힌 사건입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사과는 하지 않고 자꾸 본질을 호도하고 다른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뭐 사법적으로는 어쩐지 몰라도 이건 정치적 책임으로 분명히 돌아갈 겁니다만. 예, 여기까지 듣고요. 민동기 평론가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